네,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정말 맞나 봅니다. 오늘 또 주춤한 모습. 오늘은 코스닥이 1%나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알미오스닥 김성호 팀장 자리했는데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욕 증시가 급락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네, 최근 들어서의 낙폭이 좀 더 과대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월가 시각 보겠습니다. 오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데요. 협상의 기술? 미중 무역 분쟁이 강화되면서 역시 트럼프가 협상을 잘 해나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그 협상의 기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장기화될 경우에는 증시의 변동성뿐만이 아니라 경제 성장률도 위태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200일 이평선 아래로 떨어지면서 시장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무역 갈등의 장기화, 증시의 변동성 확대를 넘어서 경제 타격까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최근 들어서 200일선 하회 흐름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장중에 500포인트 이하로도 이제 빠졌다가 이제 반등을 조금씩 주면서 마감을 했지만은 이러한 최근 흐름에서 경제 성장률 2%대 이하로 나오는 국가들이 타격이 좀 더 크다라는 이슈도 이제 나왔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경제 성장률이 이제 3%대 이하로 하향 전망이 이어지면서 국내에도 중간재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과 더불어서 또 이 관련된 이 무역 여파를 좀 더 크게 받는 모습인데 미국과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선거에 따른 영향을 좀 더 이제 긍정적으로 주기 위해 이러한 무역 전쟁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 IT 주식 오늘 한국 증시에서 매우 좀 불안한 모습이잖아요. 뉴욕 증시에서도 넷플릭스가 6% 이상 하락했고요. 알파벳도 2%대 내림세, 애플, 아마존 모두 다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무역 전쟁은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어느 누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무역 전쟁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고 그 이후에 질문을 하지만 그들이 과민 반응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우지수가 앞서 얘기했지만 굉장히 오랜만에 200일 이평선까지 하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조만간 마무리가 된대요. 그 이유가 장기적인 미국 자금이 빠져나간 게 아니라 단기 자금의 수요 있었던 유럽계 자금이었다라는 분석 때문인데요. 외국인들이 올 들어 2월까지 5조 원 넘게 주식을 팔았지만 자금 성격을 보면 외국인 매도에서 가장 비중을 차지한 게 유럽인데 오히려 미국은 한국 증시에서 2조 원가량 순매수를 했다라는 분석이 있고요. 자, 원달러 환율 1,100원대 중반까지 치솟은 상태인데 미국이 달러를 회수해 나가기보다 유럽계 투자자들의 자금 부족이 달러화 수요로 몰린 것으로 해석이 된다는 것이 이 기사의 골자입니다. 내용 보실게요. 자, 미중 무역 분쟁 영향, 미국계 자금 한국 이탈. 그동안의 이 분석이었는데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이 기사와 함께 단기 매매 경향이 짙은 유럽계 자금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건 빠르게 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6월 말 다가오면서 외국인 매도 속도 둔화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해석을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드리자면은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유럽계 자금 쪽이 이제 이탈하는 것은 유럽에서 하반기에 경기 개선에 대한 효과 때문에 자금이 이제 이 유럽 쪽으로 다시 빠져나가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이제 자동차 파업의 흐름이 이어지면서 경기가 좀 악화됐다가요. 하반기 들어서 경기 개선의 흐름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 유럽계 자금 쪽이 우리나라 자금을 이제 매도를 해서 다시 이제 이 본인의 국가로 다시 들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 단기적인 악재 영향에 대한 분석으로 보이고요.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이제 글로벌 그리고 신흥국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사실 하락폭이 좀 더 큰 영향이 좀 더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북 관련 긍정적인 이슈에도 불구하고
외국계 자금이 오히려 더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는 분위기가 네.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계 자금은 오히려 2조 이상 순유입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분석이잖아요. 효과가 나오는데 사실 가장 큰 것은 삼성전자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예. 그런데 삼성전자가 3분기 들어서 갤럭시 노트 8을 이제 조기 출시를 하면서 실적 부분들을 좀 메꿔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우리나라 쪽에서는 지금 2,300 우리 밸류에이션 퍼 9배 이하로는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제 생각도 좀 담겨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여러분들의 생각도 매우 궁금합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과하게 하락을 하면서 그 이상으로 너무 많이 떨어진 종목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기적으로 5, 6월에 순매도가 집중됐는데 거기다 개인의 이런 손절매까지 크게 증가가 하면서 신용거래까지 나와 상황이 좋지 못한데 바로 한화가 기업 가치 이하까지 너무 뚝 떨어져서 이제 그 평가가 좀 재평가 받아야 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가 흐름 보실게요. 자, 한 달 동안의 주가 계속 좀 내리막길이고요. 올해 1월 말 48,000원대였던 주가가 33%나 하락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분위기 주가 약세를 더 부추겼고요. 그러나 이런 요인들을 감안해도 최근 주가는 낮아도 너무 낮다라는 것이 증권가의 판단입니다. 자, 2조 4천억에서 2조 5천억 원가량의 영업이익을 올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 퍼가 4배가량밖에 되지 않고 PBR이 역시 0.8, 0.9배 수준. 올 들어 한화에 대해 순매도 포지션을 유지해오던 외국인이 최근에 매수로 바꾼 것에 대해서도 주목을 하고 있고요. 자, 매도세가 집중되며 개인들의 이 손절매까지 나와 상황이 좋지 못했던 한화. 기업 가치 이하로 내려 과하게 주가가 하락했다라는 평가. 제시 목표가 55,000원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안정화 그럼 기대하면서 그럼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 자회사들의 실적 턴어라운드에 주목을 해보면은 뭐 지금 주가는 사실상 저평가 국면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감 몰아주기 하나 SNC 뭐 최근 들어서의 이 그런 악재가 좀 해소되는 국면이고 또 자회사로 가장 문제가 됐던 하나건설이죠. 하나건설이 올해 이제 영업이익이 일단 650억 원 이제 흑자 전환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작년에 가장 문제가 됐던 이제 방산주였던 하나 테크윈의 이런 악재가 좀 해소되는 국면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지배주주 순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80% 이상 증가폭을 예상을 하면서 작년 기준으로 퍼는 한 8배 수준에서 올해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된다면 퍼가 4배까지도 우리 그 관련된 지주사 중에서는 가장 저평가된 쪽으로 우리 하나를 꼽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주가 낙폭 과대 국면으로 본다면은 뭐 장기적인 우리가 스탠스 관점으로 안목적으로 본다면은 충분히 공략 가능한 종목으로는 제가 지주사 중에서도 뭐 하나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보는 최근의 흐름들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화학 쪽의 상황이 또 좋지 못했었고요. 이 기사에 따르면 하나 자회사 가운데 실적 부진으로 발목을 잡았던 한화건설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지적입니다. 발목을 잡았던 하나건설이 올해도 효자 역할을 할 것인지 주목하시고요. 증시 하락에 뚜렷한 이유 없이 이렇게 떨어지는 주가의 종목들을 하나씩 체크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신저가 종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듀 디스플레이가 너무나 과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대폭 낮췄는데요. 자, 2분기 적자폭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3-4% 내리고 있고요. 현금 창출 능력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며 목표가를 앞자리를 바꿔버렸습니다. 37,000원에서 29,000원까지 LCD 패널 가격 하락이 지속돼 적자 전환했고 2분기에도 적자폭이 크게 확대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또 3분기까지도 적자가 지속될 것이다. 자, 이렇게 계속 쌓이고 있는 적자의 주가 하락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최근에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중국입니다. 중국 BOE가 10.5세대 이제 LCD에 진출하면서 상대적으로 LCD 패널 가격 하락을 크게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타결을 이제 해결책으로는 우리 LG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중국 공장 이제
진출을 정부에서 좀 막고 있다는 것도 악재가 좀 작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LG 디스플레이의 기술력을 중국에서의 유출 이런 흐름들이 좀 우리가 정부에서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의 빠른 중국 진출을 좀 막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LG 디스플레이가 글로벌적으로 이제 진출을 어느 정도 막고 있는 또 악재가 한 가지 좀 더 있고요. 최근 들어서 LG 디스플레이가 목표가 하향이라든가 1조 이상의 적자폭 시현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주가에는 좀 미리 반영이 됐다라는 소식도 있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하락폭도 시장 전체적인 스탠스가 이제 IT 쪽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추가적인 하락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최근 들어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의 하락폭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약세폭을 오늘은 보이고 있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박스권 하단에서 본다면은 2만 원대 이상 빠르게 올라오는 것이 일단 한 가지 첫 번째로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2만 원에 다시 반등할 그런 기미 모멘텀 과연 찾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네. 너무나 주가가 3, 4만 원대의 그 단기간에 주가가 만 원대까지 떨어졌는데 이 신저가 특히 패럴 가격 하락에 축소가 6월에는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축소가 되지 않고 계속 패럴 가격의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여러분 확인하세요. 여기까지 봅니다. 부자들의 경제신문에 있는데 함께했습니다.